네, 밤사이 정체전선이 중부에서 남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남부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강수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밤 사이에도 강한 비가 쏟아진 곳이 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체전선이 어제는 중부지방에 주로 머물다가 현재는 이제 남부지방까지 거의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많고요. 다만 이 새벽 시간대까지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이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이 비구름의 강도가 이제 해가 뜨면서 점차 이제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의 부안과 김제, 무주, 전주, 완주와 진안군에 내려져 있던 호우 경보는 오전 7시를 기해서 현재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대구와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의 목포, 그리고 전북의 남원, 경북의 김천, 충북의 영동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 호우주의보만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정체전선이 계속해서 이제 소강 상태에 들면서 낮 시간대는 일부 이제 비가 좀 그치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밤부터 해서 다시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전북 지역은 이틀 동안에 어제와 오늘 동안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요. 역시 이제 충청의 남부지방, 이 충남지방을 중심으로도 역시 이제 70mm가 넘는 큰 비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수도권의 비는 좀 일찍 잦아든 것 같은데 앞으로 비가 집중되는 지역과 또 예상 강수량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그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다가 예.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을 남부지방까지 역시 이제 빠르게 밀어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중부지방의 비는 어제 저녁부터 해서 자정 무렵 전까지 내리다가 이제 비가 그쳤고 새벽부터는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가 내리다가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충청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북지방,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전북지방도 오늘 오후까지는 역시 이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까지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만 현재는 남쪽에서 버티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역시 이제 정체전선을 지지하면서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이제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부 제주도 지방은 모레까지도 비가 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는 주로 남해안과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좀 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은 내일까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부 지방도 최대 100mm가량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예, 충청권과 호남권 보니까 정말 뭐 차도 떠내려가고 다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서진 느낌도 있었는데 최근에 비가 밤에 잘 때 꽤 많이 와서 뭐 야행성 폭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걸까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야행성 폭우라고 해서 주로 이제 밤 사이에 비가 좀 강하게 집중되는 한반도의 어떤 강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시간당 140mm가 내렸고 예. 이 광복절 연휴에도 충남의 부여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역시 시간당 100mm 정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도 역시 밤 사이에 이 남부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60mm 정도 비가 내리면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주로 이제 해가 지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직전까지 굉장히 강하고 많은 비가 좀 쏟아지는 역시 이제 특징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 낮 시간대는 주로 이제 햇볕에 의해서 이제 지면이 가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지랑이 같은 이런 상승 기류가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통로가 아주 활발하게 형성이 되지 않는 반면에 이 밤 시간대에는 어떤 난류, 그러니까 어떤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가 좀 적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어떤 수증기의 통로가 주로 이제 밤 사이에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해상보다는 주로 이제 지면에서의 어떤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반면에 밤 사이에는 또 빠르게 식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 우리가 밤 사이에는 지면의 열기가 금방 식으면서
이 상공과 지면의 어떤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기온 차이가 크게 좀 벌어지기 때문에 밤 사이에 더 강한 이 비구름대가 역시 이제 발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안 지방 중심으로 내일까지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체전선이 조금씩 이제 약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오늘 밤부터 또 내일 오전 사이에 이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가 또 한 차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비가 그친 뒤의 날씨가 궁금한데요. 혹시 또 폭우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번 비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 지방은 내일까지고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모레까지 비가 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는 이 정체전선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다시 또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덩이가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이 금요일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또 한 번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내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 수도권을 포함해서 중부지방은 비가 대부분 그쳤고 경북지방도 오전에는 이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가 그친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워낙에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염도 계속되겠고요. 그래서 낮 기온에 30도를 웃도는 지역들이 많겠고 특히 이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 푹푹 찌는 찜통더위, 그래서 불쾌지수가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밤에는 이제 밤더위도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 후반에 다시 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열대야 그리고 폭염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정체 전선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이 전국적으로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 정체전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며칠 전에는 이게 가을 장마다 이런 얘기도 썼던 것 같은데 장마전선과는 좀 정체전선 다른 건가 보죠? 용어 사용이? 이 장마전선은 이제 정체전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넓은 범위가 이제 정체전선에 해당이 되고요. 장마전선은 주로 이제 우리가 북쪽에서의 어떤 차고 건조한 공기보다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초여름의 어떤 불볕더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남쪽에서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고 워낙에 북쪽과 남쪽에 큰 어떤 기단 자체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말씀해 주신 어떤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의 어떤 고온다습한 공기덩이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시기가 우리가 이제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장마전선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이제 많이 형성이 됩니다만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어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주로 한반도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나 또 예를 들어서 가을 장마라는 것과 아니면 또 태풍이나 그런 예보도 있나요? 예, 지금 뭐 5호와 6호 태풍이 최근에 한반도로 이제 연달아 이제 북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7호 태풍이 베트남 쪽으로 들어갔고, 8호 태풍은 역시 일본 해상에서 소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달아 태풍들이 만들어져서 한반도 주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 폭염이 끝나고 난 이후 우리가 보통 이제 8월 하순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을이 시작되기 전인 늦여름부터 해서 초가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일본 쪽으로 수축을 하면 태풍의 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부터 해서 초가을 무렵까지 최근에는 이제 10월 태풍도 좀 오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올여름에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 서태평양, 그러니까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열대 수증기들이 계속해서 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서 열대 요란들, 태풍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요란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여름이나 또는 초가을에 태풍이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수축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지면서 말씀해 주신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 폭염이 끝난 이후부터는 가을 장마 그리고 태풍도 자주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태풍도 예보가 돼 있고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잖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내렸죠. 우리가 장마철의 평균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렸고 1년 한반도의 총 강수량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거의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집안이 워낙에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이제 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야간에는 우리가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비 피해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간 시간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특별히 위험한 곳들, 그러니까 저지대라든지 도로의 비탈면 그리고 공사장 등 이런 위험한 곳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차량 침수 피해가 워낙에 크게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저지대와 하천변에 차량 주차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비가 계속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은 시기에 집 주변의 배수로라든지 하수구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명 피해를 가장 막는 좋은 방법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피해를 많이 보셨겠지만 더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